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불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열쇠가 되는 불안 활용법에 대해서 책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정체. 네, 불안이라고요? 의외의 답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듯 반문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말문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불안이 운을 활용하는 열쇠라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싶어서 더 불안해지곤 했어요. 상우도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불안이 불면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불면증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며 잠을 못 자다가 이러다 밤을 새울까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한숨도 못 자게 되는 불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현과 상우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연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모두들 감사해요. 서윤은 사람들을 감싸 안듯 따스한 어조로 말했다. 태어나서 불안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불안이란 선사시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죠. 원래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운이 바뀌는 시기에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은 서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누구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그런 거면 내가 지금 유독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윤산 또한 두 손을 맞잡은 채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았다. 내가 불안에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배우란 일이 아무래도 감정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 각자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느라 소리 없이 분주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간절하게 행운을 원하기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운의 시그널.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한 불안은 불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호정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서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호정과 재현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서윤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소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가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안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윤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서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불안과 운이라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로 보란 말이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인데. 호정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진로, 돈 문제, 인간관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는데. 불안은 행동하라는 신호. 호정은 서윤을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전 책에서 알려주신 내용이 떠올라요. 감정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도 저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윤 또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불안을 운의 시그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초록 신호등이 켜진 것 뿐이에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짝씩 앞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그렇게 발자국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길을 건너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불안은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예요. 그녀의 말을 들은 윤산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불안해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불안을 열정으로 바꿔라. 스트레스도 힘이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실천해 봤는데 오히려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윤산의 말을 들은 재현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불안해져서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일 외에 다른 활동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동호회 활동도 해봤는데 마음만 더 조급해졌어요. 윤산과 재현의 이야기를 들은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님과 재현님 두 분 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저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고요? 재현이 묻자 서윤이 짧지만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불안을 신호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서윤의 말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말씀드렸듯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A 유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A는 액션을 뜻해요. A 유형에 맞는 행동 전략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 강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유독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A 유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전시키는데 불안이 도움이 되는 타입이죠. 이들에게 불안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촉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윤의 설명을 들은 재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시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완전히 내 얘기잖아. 시험 전날만 되면 밤새우며 공부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벼락치기 여왕이라고 했지. 실제로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더 잘 되긴 했어. 중간고사 당일 아침에 사회노트 한 권을 다 외운 적도 있었으니까. 재현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A 유형에게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을 몇 배 더 올리는 직원이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 직원과 함께 가야죠. 정답이에요. A 유형에게 불안은 이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호정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차트가 촤라락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생각해보니 유독 불안해하던 환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병과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좋은 예후를 보였고요. 그때는 다 천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지역도 신림동에서 한창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는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형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서관에서 나와 저녁 11시까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딱 2년만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답니다.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1분 1초를 아껴가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재현이 털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공대는 경쟁이 정말 살벌하죠. 박사 과정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은 하나였어요.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놓고 며칠을 밤새워가며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예전 일을 회상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는지 재현의 톤이 살짝 올라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마다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생각해보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재현의 고백 아닌 고백이 참석자들 사이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윤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다른 유형 같습니다. 최근에 뭐랄까 슬럼프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이 몇 년 전 영화 범죄의 세계였습니다. 경쟁작이 저예산 영화라 방심했는데 흥행에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목이 마른 듯 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한 번도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꼬꾸라질 것 같았어요. 마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죠. 솔직히 시나리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기본은 할 거라고 믿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난 턱을 쓰다듬으며 산은 머쓱한 너터루숨을 지었다. 한편 지역은 몸을 살짝 뒤로 뺀 채 의외라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생각보다 엄청 솔직하잖아. 검사로서 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만 만나본 그에게는 이 모든 광경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바로 이서윤 선생의 힘인가? 지역은 문득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서윤을 관찰했다. 산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이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뜻하는 비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이 찾아올 때 B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순간 지역의 머릿속을 뭔가가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 A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A유형은 마치 불안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B유형에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부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라도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재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을 탁 치며 답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도 그랬어요. 전교 최상위권 성적이었는데 딱 한 번 독감에 걸려 몇몇 과목을 미리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벼락치기로 했다는데 전교 등수가 무려 50등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산이 다시 손을 들더니 물었다. 아까 비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감정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의 정중한 부탁에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비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산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시고요.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만 할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덧붙이자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시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윤의 어조는 일행을 따스하게 아우르는 듯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생활 속의 작은 루틴을 지켜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서윤의 말을 뒷받침하듯 호정이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고요. 비유형인 분들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효과를 본 실천법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만약 중요한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면 실제와 동일한 스케줄로 매주 모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집에서 보던 것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는 등 차차 실전과 비슷한 경험에 맞춰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도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답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가 방송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경기 중 상대의 발을 밟는 바람에 발목 부상을 당했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선수의 발과 담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조금씩 그 주변으로 내딛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불안을 다스린 덕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하네요. 서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다. 비유형이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은 분들이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불안은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알아채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서 비유형이 불안을 느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불안이 그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현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제 동생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동기가 다른 직원들 몇 명을 설득해 새로 옮긴 회사로 데려갔나 봐요. 동생도 그때 엄청 심란해 했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몇 주 동안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서윤은 재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본인에게 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일에만 매진하더니 남들보다 몇 년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동기들이 우르르 나가버리는 통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보니 동생도 불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안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좋은 사례네요. 이번에는 호정이 위로가 된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호정의 말에 서윤이 따뜻하게 응수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호정님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호정님이 세상에 보낸 배려와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다정한 서윤의 말에 호정의 목구멍으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서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산도 입을 열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비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택했던 때를 돌아보면 그 시기 제가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흥행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야. 아직 건재해.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경험 덕분에 오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깊이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확실히 방향을 정하셨을 것 같고요. 과거를 정해야 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윤사님에게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안전합니다.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불안이 어떻게 행운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불안을 이겨나가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무작정 남들이 권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A타입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또 이 불안을 헤쳐나갈 수 있는 타입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꼭 불운을 몰고 오지 않는다. 그냥 불안은 불안이다.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불안을 신호로 해서 행동하라는 신호고, 그 행동이 운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타입을 잘 선택하셔서 불안에 잘 대처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